자, 우선 아까 이 서론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반사라든지 흡수라든지 또는 투과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 광학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반사율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저 반사율 또는 아주 안저 반사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을 하고 우리 색극등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색극등이라든지 또는 검안경을 옵살모스코프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안저를 보는 것들을 말하죠. 그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그 빛을 이렇게 쪼여주죠. 그 빛을 조명을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반사되는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. 눈으로부터 나오는 게 바로 반사를 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경면 반사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층이 이렇게 어떤 그 비닐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층으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 층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경면 반사도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 경면 반사가 만약에 울퉁불퉁하게 된다면 그 반사의 형태들이 분명히 이제 산란으로서 이렇게 이 측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전체적으로 그 펀더스인 경우에 대해서는 단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사율이 낮고 그다음에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사율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긴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맥락막의 혈액 때문이다. 즉 이제 헤모글로빈이겠죠. 헤모글로빈 긴과의 그 상호작용에 거의 기인한다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망막 이 두께에서 거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맥락막에 있는 그런 그 혈관들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 관계된 부분들이 되겠죠. 그래서 자, 이 부분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, 자, 이렇게 자외선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, 이 반사가 적다는 얘기는 분명히 흡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, 이 부분은 이제 흡수는 거의 없고 반사율이 점점 더, 즉, 그 파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, 즉, 이 헤모글로빈이 거의 이제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역사단되어 있는 그런 빛, 상호작용되어 있는 빛이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저인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인 경우에 이 자외선 영역에 대해서 이제 흡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, 이 흡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로 UV에 대한 흡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 안 질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이 황반 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.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. 여러 가지 물론 이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어떤 그 기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UV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한 빛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변성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세포의 이 구조를 깬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노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얘네들의 이 상태들을 좀 더 밀도를 높게 만들다든지,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? 이게 덩어리를 자꾸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이 UV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는 이 색소들을 흡착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황반 변성이 발생을 하는 그런 그 영향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
다음은 이제 그 흡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흡수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색깔을 나타내는, 그리고 그 색소와 이 포톤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이 셀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셀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광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산란된 빛의 안저 부분인 경우에 그 C세포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극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.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IR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산란이 될 것이고, 선택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UV 영역에서 흡수된다는 것은 이제 앞서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분명히 산란되는 그런 그 정보들보다 분명히 UV 영역, 즉 적외선 그 자외선 영역의 흡수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, 사실은 그 한 가지 이 황반에 있는 황반 색소인 경우에 대해서 그 실험적인 이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, 이제 임상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. 자, 보는 것처럼 UV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흡수율이 되겠죠. 흡수율을 이게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. 흡수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,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예를 들어 책상에 있는 색깔이,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갈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띠게 된다는 것은, 분명히 갈색은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 색은 흡수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깔을 갈색으로 인지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처럼 분명히 흡수는 황반색소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망막 사진, 그 안저 촬영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그스름한 빛이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적외선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, 즉 IR, 즉 적외선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흡수를 하지 않는다. 이 흡수율이기 때문에 흡수를 하지 않는다. 즉 반사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죠. 반사되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색깔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황반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IR 영역인 경우에서는 반사하고 UV는 강하게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,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빛과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인 경우에 네 가지 세포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그 UV 영역을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서 황반인 경우, 앞서 이 황반인 경우에 대해서 이 UV의 강한 흡수를 보이고, 나머지 IR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강한 반사, 즉 거의 100%의 반사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이 네 가지 중에, 그다음에 다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루고 있었던 시색소, 즉 콘셀에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콘셀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,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C세포, 이 콘셀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. S셀, 그다음에 M셀, L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죠. 이렇게 그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자, 이 원추세포인 경우에 대해서 이 S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짧은 파장에 있는, 즉 그 UV 영역에 있는 그런 곳으로, 이렇게 UV는 파란색 계통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.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400에서 500 정도 사이의 어떤 반응을,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빛 신호를 인지한다라고 이렇게
이해를 하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그 M 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린 셀 여기서 그 최대 반응이 534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. 이 534 이 중심 파장 주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L 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, 중심 파장은 이렇게 564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L 셀인 경우가 이제 원추 세포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 원추 세포 그 L 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400에서부터 700 나노미터 정도까지의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 이 살펴보게 되면 이 L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564 나노미터가 이제 중심 파장이 되겠고요. 그리고 M셀인 경우에는 이제 534, 그리고 S셀인 경우에 대해서는 420 나노미터의 이 파장, 이 중심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라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그 물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라드 셀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형태와 비슷하게 이러한 이, 이, 그, 그 빛하고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중심 파장은 약 498 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추세포의 그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그 빛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라드셀을 갖고 우리가 이 어두운 밤에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데, 물론 색깔이 나타나진 않겠지만, 반사된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겠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분은 그 명암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색깔은 구분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라드셀이 갖고 있는 이 흡수 스펙트럼, 즉 빛하고 이 부분은 이제 흡수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정도를 말하죠. 그래서 중심 파장이 약 498 나노미터 정도인 경우에 대해서, 즉 이 색깔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린이라든지 노란색 계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498 나노미터가 야간에서도 확연하게 잘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야간에 우리가 노란색이라든지 또는 형광색, 우리 형광색이라고 얘기를 하죠. 형광색이 눈에 잘 띄는 이유가 바로 라드셀이 갖고 있는 빛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이 흡수 스펙트럼의 그 중심 파장이 약 498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작은 양의 어떤 그 포톤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색깔을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.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야간인 경우에 파란색하고 여기 초록색하고 여기 빨간색을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노란색이나 초록색 계통에 있는 빛은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, 파란색이든지 또는 빨간색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제 거의 검은색의, 어두운 검은색의 즉 그 구분을 모두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되고 거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우리 실제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이 프린트를 해서 그 파란색과 초록색과 또는 이제 빨간색으로 적당히 이 색깔을 놓고 어두운 곳에서 불을 끄고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어느 쪽이 눈이 더 잘 띄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야간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등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표지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밤에 뭐죠?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비들이나 기구들 같은 경우에 왜 초록색이나 노란색 또는 형광색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대역의 이 색깔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 바로 라드셀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파장이, 즉 어두운 곳에서도 색깔을 어느 정도 라드셀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 파장이 498 나노미터, 즉 노란색, 초록색, 형광색인 그 부분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광 자극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
좀 더 눈에 이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색소 상피 세포인 경우에 대한 이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이게 UV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UV 영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요 색깔이 되겠죠.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초록색이라든지 또는 이제 빨간색 계통의 어떤 그 색깔 이 부분이 즉 IR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 강한 흡수를 이제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 이 색소 상피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 있는 멜라닌 색소들 얘기를 하겠죠. 그리고 맥락막에 포함되어 있는 이 헤모글로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특별히 이 맥락막 내부에 있는 이제 그 헤모글로빈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UV의 강한 흡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. 이제 흡수율이기 때문에 흡수를 한다는 것이고요. 이 부분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UV의 영향 때문에 이 혈관 내부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UV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고 이러한 성질이 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신경 염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, 자, 앞서 나타냈었던 황반색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됐는지, 자, 그리고 여기 나타내고 있는 이 C세포인 경우에 대해서, 즉 원추세포인 경우에 대해서 흡수 스펙트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색소 상피세포라든지 또는 이제 맥락막에서 여러 구성 세포들하고 빛이 어떠한 이 상호작용을 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면 좋겠습니다.